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할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인 송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것은 이 컬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컬럼버스가 1492년에 신대륙에 다녀왔죠. 그런데 발견은 거짓말이다. 이런 큰 타이틀로 이야기하고요. 컬럼버스가 다녀와서 여러 가지 재미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지금 사진이 보이시죠? 이 사진은 바르셀로나에 가면 컬럼버스 광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바닷가에. 거기에 있는 동상입니다. 굉장히 큰 동상이죠. 여기 제일 위에 컬럼버스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컬럼버스 동상이 바르셀로나도 있고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마드리드도 있고 곳곳에 있는데 컬럼버스 동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먼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메리카겠죠, 당연히. 이 바르셀로나에 이 동상이 있는 거는 컬럼버스가 신대륙에 다녀와서 바르셀로나로 귀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르셀로나 앞에 항구에 가면 컬럼버스가 타고 갔던 산타 마리아라는 그 배에 지금 모형이 만들어져 있죠. 오늘 내용은 컬럼버스는 왜 서쪽으로 갔을까? 동쪽으로 가도 되는데 왜 서쪽으로 갔을까라는 거고, 두 번째, 컬럼버스 항해는 어땠을까? 세 번째, 다녀와서 그럼 그냥 말았나? 그 당시 해양 제국이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됐죠. 컬럼버스가 갔다 온 땅이 정말 이게 아시아를 갔다 온 거냐? 아니면 이게 우리 포르투갈 땅을 좀 더 갔다 온 거냐? 그래서 둘이 맺은 조약이 토르데시아스라는 조약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아메리카라고 알고 있잖아요. 아메리카는 아메리코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스페인은 라스 인디아스라고 했거든요. 콜럼버스를 기리기 위해서 콜롬비아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바야돌리드 논쟁인데 컬럼버스가 가서 인디언들을 데리고 왔죠. 그때 기독교 왕국이었던 1000년이 넘도록 기독교를 믿었던 유럽 사람들은 하느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다음에 엄청난 논쟁에 빠진 거죠. 이 과연 뭘까, 이 사람들은? 이게 인간일까? 뭐 이런 논쟁이 벌어진 거죠. 마지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컬럼버스가 다녀온 다음에 세계를 유럽이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서구 중심적 이런 생각 속에 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컬럼버스는 왜 서쪽으로 갔을까?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동쪽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15세기 말에 이미 동쪽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터키 이쪽 이란 이락 이쪽 다 지금 예루살렘 그리고 지금 그리스 이쪽까지 전부 다 오스만 투르크가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고 있었죠. 그래서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쪽으로는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도를 하나 보시죠. 여기 보이시죠? 이게 여기서 지금 이게 유럽인데 말이죠. 유럽이 지금 여기죠.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오스만 제국이 최대 영토 때의 지도입니다. 물론 1453년에는 이 지역이 이렇게 점령이 되어 있었죠. 이제 좀 확대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막혀 있었다라는 거는 이쪽에서 일로 갈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쪽 오스만 제국이 점령을 하면서 소위 동방으로 향하는 그런 길, 소위 실크로드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스파이시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크로드는 이제 북쪽에 있는 길을 말하는 거고, 스파이시로드는 인도 남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길이죠. 그래서 향신료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후추 있죠. 지금 우리는 식당 가면 누구나 다 먹는 후추지만 그 당시는 유럽에 후추가 없었어요.
그래서 후추를 검은 황금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후추가 비싸게 거래가 됐단 말이죠. 지금 저 스테이크, 고기 먹을 적에 고기에다가 후추를 빻아서 거기다가 이렇게 뿌려서 먹잖아요. 고기 맛이 훨씬 달라지고, 그 다음에 고기를 오래 보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후추 가격이 엄청 폭등을 했고, 이 오스만 제국은 무역을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 동방으로 가는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앙으로 개척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입니다. 동방견문록은 마르코 폴로가 1271년에서 1295년까지 약 한 25년 동안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 때 거기 가서 관리로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나중에 25년 후에 돌아와서 이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죠. 근데 거기에 이 동방견문록에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많은 이야기가 써 있어요. 특히 그 중에 카타이와 칩방고에 대한 이야기인지. 근데 동방견문록은요,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진짜냐, 거짓말이냐, 이게 마르코 폴로가 진짜 갔다 온 거냐. 근데 그 책 내용에 보면, 그 당시 거기 살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써놨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는데 이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이 동양의 이제 카타이는 어디를 말하자면 지금 중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원나라겠죠, 그 당시. 그리고 칩방고는 지금 일본을 말하는 겁니다. 일본. 근데 칩방고를 설명을 하면서 거기서 카타이에서 동쪽으로 가면 섬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섬나라에는 한 번도 외국의 침략을 받은 적이 없다. 유사일에. 그리고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금이 있는데 금이 바깥으로 나온 적이 없다. 한 번도. 그리고 거기에 가면 이 궁궐이 있는데 궁궐이 이렇게 기와까지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당시 유럽 사람들 눈이 빵 떠지는 거지. 아니, 금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지붕이 다. 그냥 가서 갖고 오면 되잖아, 지금. 미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컬럼버스 항해 일기. 컬럼버스가 배 타고 갈 적에 이 책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1458년 라틴어판 동방견문록 이 책을 가지고 갔어요. 나중에 지금 세비야에 콜럼버스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 책이 좀 있습니다. 컬럼버스가 메모하고 쓴 글이에요. 그리고 컬럼버스 항해 일지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이제 그레이트 칸을 만날 것이다. 이 그레이트 칸이라는 건 뭘 말? 칸은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레이트 칸, 위대한 왕을 만날 것이다. 동방에. 그리고 이제 카타이 칩방고 이야기가 써 있고 이제 그런 책.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컬럼버스가 엄청 가고 싶어 했던 거죠. 세 번째, 토스카넬리 지도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되게 이제 지구가 둥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토스카넬리는 지도에서 서쪽으로 가면 인도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아시아에 가는 최단 경로는 대서양 횡단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토스카넬리는 이탈리아의 원래 천재 과학자였고 그 뭐 수학자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토스카넬리가 자기 친구인 포르투갈의 주교한테 편지하고 이 지도를 보냅니다. 토스카넬리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게 1474년 토스카넬리가 그린 지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도는 나중에 1800년경에 다시 보관된 거예요. 토스카넬리가 그린 지도는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됐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스카넬리가 생각했던 지도는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이제 스페인 아닙니까? 여기 스페인이고 여기 포르투갈이고. 그 당시 여기는 정확하게 다 알았죠. 이 섬들, 카나리아 섬, 아소레스 섬 뭐 이런 거죠. 마데이라 섬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 칩방고가 여기 있다. 이게 일본이. 카타이가 여기 있다. 중국이 여기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지도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지금 이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지금 현재 지도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가 여기 지금 여기서 이만큼 거리면 간다. 엄청난 착각을 한 거죠. 지금 현재 거리보다도 약 3분의 1로 축소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나름대로 뭐 계산을 했는데 잘못한 거죠. 콜럼버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거 한 5주면 가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보다 3분의 1 정도인 5,680km로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은 아니죠. 실은 중국까지 가려면 16,000km를 더 갔어야 되죠. 3배를 더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 더 웃기는 건 대서양 한가운데 전설의 섬인 안틸리아가 존재했다. 이 뭐 그리스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지도에다가 그려놨어요. 안틸리아라고. 그리고 콜럼버스 생각할 적에 여기 5주면 가는데 한 3주면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가갖고 한 달도 안 걸리겠구나 여기.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거죠. 또 여기까지 또 뭐 그렇게 여행을 한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는 저희가 볼 적에는 이 3가지 이유로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콜럼버스 항해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 콜럼버스는 어떻게 갔냐? 처음에는 이제 포르투갈에 갔었어요. 원래 콜럼버스는 뱃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인데 배를 타고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배를 많이 타서 잘 알았죠. 그러다가 이제 포르투갈에 가갖고 자기가 이제 계산을 한 거죠.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에 가갖고 그 당시 포르투갈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 식으로 보면 이제 프로젝트, 제가 일단 벤처 사업가라고 써놨는데 프로젝트를 낸 거예요. 서쪽으로 가면 제가 가서 인도 가서 황금 갖고 오고 이렇게 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당시 포르투갈은요 이미 아프리카를 따라서 쭉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배를 타고 가잖아요. 배에 가는데 동쪽으로 계속 이렇게 동쪽으로 이 육지가 보이는 거죠. 멀리 가면 주우니까 동쪽을 따라서 쭉 내려간 거죠. 내려가고. 근데 콜럼버스가 가갖고 그 이야기를 했을 적에 바스코 다가마가 아프리카에서 희망봉을 찾았어요. 희망봉을 찾았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동쪽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인도로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는 관심이 뚝 떨어진 거예요. 크게 없어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간 거죠. 스페인 이사벨 여왕한테 가서 설명을 또 자꾸 한 거예요. 그래갖고 스페인 이사벨 여왕하고 했는데 그 당시 스페인 전쟁 중이었거든요. 아랍이 지금 그라나다, 스페인 남쪽을 이슬람족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너 전쟁 끝나면 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1492년 1월 달에 그라나다가 항복을 했어. 갑작스럽게. 전쟁이 끝났어. 그러니까 콜럼버스 다시 가서 이야기했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1492년 4월 17일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과 콜럼버스는 협약을 하나 맺습니다. 그걸 산타페 협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협약은 뭐냐면 콜럼버스가 이제 배 타고 가면 기사와 제독의 자기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종신이고 세습된다 이렇게. 두 번째, 발견한 지역에 총독의 지위를 준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획득한 총수입의 10분의 1을 자기가 갖는다예요. 콜럼버스가. 스페인으로서는 뭐 크게 손해볼 건 아닌 것 같아요. 10분의 1만 주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고 여기 그림에 보이듯이 세 척의 배를 타고 바다를 갑니다. 스페인의 팔로스 항을 출발했어요. 8월 3일 날 세비야죠. 세비야에서 강가 따라서 나와 있는 항구입니다. 거기에 빨간 글씨 써놨습니다. 산타 마리아 핀타 니냐. 그리고서 사실 그 당시 뭐 스페인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만 실은 이 산타 마리아 배 한 척 준 거예요. 그리고 이 89명의 선원 그 동네 가서 그냥 불황자들 사실 사람들이 그거 가려고 하겠어요? 모르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기 어디 화성, 금성 간다. 갈 사람 모여봐라. 그럼 지금 쉽게 가겠어요, 지금? 죽을지 어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었던 삔손 형제가 이제 자기 배 갖고 오죠. 이 배 이름이 참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세척인데 혹시 이제 기능 알아두세요. 산타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기함이죠. 제일 큰 배. 아마 2배일 것 같아요. 산타 마리아. 이건 콜럼버스 타고 갔죠. 그러면 이제 삔손 그 형제가 또 삔따. 삔따가 스페인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얼룩졌다 그런 뜻입니다. 얼룩졌다.
아, 배 이름이 얼룩졌다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중고라 이런 뜻 같아요. 저는 중고. 세 번째, 니냐. 니냐는 무슨 말이냐면 여자 꼬마 아이란 뜻입니다. 스페인에서 한 4살이나 5살 먹은 아이를 니냐라고 그럽니다. 남자는 니뇨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배 이름이니까 니냐가 돼야 되겠죠. 니냐. 이게 무슨 말이야? 조그마한 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 세척인데 큰 배 하나. 이게 좀 바르셀로나 앞바다에 지금 있는 배죠. 그다음에 중고 배 하나, 조그마한 배 하나. 세척 타고 71일 동안 항해를 했다. 지금 이런 바다를 간 거죠. 그래갖고 이 남쪽에 9월 6일 날 카나리아 제도. 이거 스페인은 당시 스페인 식민지였죠. 스페인 지금도 이제 스페인 땅입니다만 아프리카 앞에 있는 거죠. 여기 출발해갖고 10월 12일 날 10월 12일 산살바도르에 도착합니다. 산살바도르가.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걸 도착했기 때문에 10월 12일을 미국이나 이쪽에서는 콜럼버스 데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다 기념하고 있고요. 이제 많은 중남미의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디아 데 히스파니다. 지금 이제 히스파니 날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다 기억하고 이걸 기념하고 있습니다. 1494년 3월 1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귀환을 합니다. 그 당시는 왕이 있는 곳이 바로 수도죠. 그러니까 그 당시 스페인의 왕이 바르셀로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왔죠. 갔다 와서 제일 먼저 났던 게 뭐야? 우리는 콜럼버스 달걀이라고 들어보셨죠? 콜럼버스 달걀. 콜럼버스가 와갖고 엄청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죠. 그리고 뭐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부터 시작해갖고 엄청 총애를 하고 이러니까 많은 귀족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야. 야, 너 뭐 별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그래.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식사를 쫙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거죠. 귀족들이 콜럼버스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거죠. 당신이 한 게 크게 뭐 있어? 배 타고 갔다 온 것밖에 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콜럼버스가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달걀을 하나 주면서 이거 한번 세워보십시오. 달걀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달걀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달걀. 콜럼버스 달걀. 이게 세비야에 1995년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갔을 때는 없었는데 이건 이비사에 지금 있는 거고요. 달걀을 세워보세요. 아무도 못 세웠어요. 이거 달걀 여러분 안 세워지잖아요. 콜럼버스가 주세요. 제가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주니까 달걀을 탁 깨갖고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했죠. 아니 그러면 그걸 그렇게 깨면 못 세울 사람이 누가 있어? 콜럼버스가 그랬죠. 네, 바로 그겁니다. 발상의 전환. 콜럼버스 달걀입니다.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 되는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 달걀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갔다 와서, 이게 아까 지도 잠깐 나왔으니까 보시죠. 여기 팔로스 항을 출발해서, 여기 이슬라스 까나리아스. 이게 이제 스페인의 섬이었죠. 마데이라는 포르투갈 섬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비사가 아소레스라는 포르투갈 섬이고요. 그러니까 대서양에 가장 멀리 나가 있는 데죠. 그래서 여기 카나리아 섬을 출발해갖고 이렇게 가서 여기 바하마스, 여기가 이제 도착이 됐죠. 그리고 이제 쿠바 이렇게 들렸다가 일부를 여기다 남겨두고 다시 돌아와서 아소레스라는 포르투갈 땅에 왔어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어디서 왔냐고. 아, 나 저기 아시아에 갔다 왔어. 인도 갔다 왔어. 이렇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위험하죠. 그냥 아니라 좀 밖에 나갔다 왔다 그러고. 그리고 배 세 척을 타고 갔는데 여기서 배 한 척이 무너져서 두 척이 이게 도착이 됐죠. 두 척이 왔다가 여기서 한 척이 무너져서 한 척만 타고 이렇게 와서 여기 온 겁니다. 이게 이제 콜럼버스 항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해를 4번을 더 했죠. 여기 이제 지도에 빨간 글씨로 됐던 게 첫 번째 항해고, 두 번째 항해, 여기 약간 밤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때는 정말 많은 사람이 갔어요. 이제 스페인도, 이게 이제 진짜 인도 길을 알았구나. 그럼 이제 대규모로 보내자.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대규모, 항해단이 갔죠. 17척의 배에 1,200명. 대선단이 간 거예요. 나중에 2014년에 그 아이티 근해에서 산타마리아호 잔해가 발견됐답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2번을 더 다녀왔죠. 여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세 번째 해갖고 여기 지금 베네수엘라 이쪽
남미 북부를 갖고 왔고요. 마지막에 네 번째 여기 중앙 아메리카를 갔다 왔죠. 그러고서 이제 마쳤죠. 근데 사실 콜럼버스가 생각했던 많은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귀금속, 그 다음에 또 큰 제국 이런 거 못 만난 거예요. 그렇게 여행이 끝났고, 사실 콜럼버스는 여행 끝나고 그 스페인의 자기 후원자였던 이사벨리 왕이 먼저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내 무덤을 스페인에다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논쟁이 돼 있죠. 지금 세비야에 가면 스페인 콜럼버스 그 무덤관이 있어요. 거기 세비야 대성당에. 그건 나중에 이제 만든 거고요. 이 산토 도밍고 여기에도 콜럼버스 무덤이 있어요. 어떤 게 진짜인지 지금 뭐 파시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콜럼버스는 나중에 상당히 외롭게 죽었죠. 그건 어쨌든 위대한 발견을 한 거죠. 자, 첫 번째 문제, 또르데시아스 조약. 이게 어떤 조약입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아소레스 이렇게 왔는데 포르투갈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콜럼버스한테. 당신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저쪽 바다에 좀 갔다 왔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스페인에 와갖고 이사벨 왕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 야, 그러면 저기 멀리 갔다 왔는데 이제 거기는 우리 땅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이 아니 쟤 갔다 온 게 우리 섬에서 조금 더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붙었을 거 아니에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당시 교황이었던 알렉산더 6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아니, 당신이 좀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6세가 그 당시는 교황 말이 엄청나게 중요했죠. 교황의 권한이 컸죠. 지금의 유엔 사무총장 이거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알렉산더 6세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교황 칙령을 내렸죠. 좋아. 아소레스 섬에서 해갖고 100리그.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 100리그 가갖고 줄 하나를 쫙 펴서갖고 여기서 동쪽은 여기 저 포르투갈 땅, 여기서 서쪽은 스페인 땅으로 오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좀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 선. 이게 이제 교황 6세가 알렉산더 6세가 이야기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쪽. 근데 그 당시 교황 알렉산더 6세가 스페인 출신이에요. 스페인 출신 교황이 몇 있는데 많지는 않고. 근데 알렉산더 6세가 스페인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 이의 제기를 한 거야. 아니, 이거 뭐 알렉산더 6세가 말이야. 이거 스페인 출신이라 스페인한테 유리하게 한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땡깡 한번 놓아본 거지. 그 스페인어 직접 하자. 그러니까 스페인이, 그래? 아유, 알았어, 그럼. 그래갖고, 여기, 케이프 베르데로부터 370리그. 여기 이제 100리그가 아니고 370리그. 엄청 많이 간 거죠. 킬로미터로 오면 420km인데 1500km. 이쪽 땅. 그래서 이렇게 지도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포르투갈 땅이 된 겁니다. 브라질이. 그래서 유럽에서 여기 아메리카에서 여기만 브라질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더 영토가 확장이 됐죠. 브라질만 포르투갈을 쓰게 된 이유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쪽으로 간 거를 동인도, 이게 포르투갈이죠. 서인도, 스페인이죠. 지금도 카리브 연안을 서인도 제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서 이 되게 웃기는 게 신세계를 말이죠. 주인 없는 땅으로 간주하고 자기들의 정복을 정당화했다. 이게 아니 거기 자기들 마음대로 줄 쫙 펴서갖고 이거는 네 거, 이거는 내 거. 이거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더 웃기는 거는 1500년에 페드로 알바레스 카브랄이라는 포르투갈의 항해사가 브라질을 발견합니다. 1500년에. 이게 저기 북쪽에서 이렇게 이제 포르투갈에서 내려와 갖고 아프리카로 오다가 풍랑을 만나갖고 옆으로 빠져서 가요. 그래서 새로운 땅을 도착한 거야. 그 도착해서 나중에 이제 자기 나라 가서 이야기했지. 거기 가니까 땅이 있다. 얼마큼 바다를 가니까. 그게 우리 땅이다. 그랬는데 이게 언제예요? 1500년. 그러니까 이미 6년 전에 자기 땅이 된 거야, 이게. 1494년이니까. 6년 전에 이미 자기 땅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 가고 바로 여기 도착이 되는 까브라레.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나눠진 거죠. 이제 여기는 이제 나중에 사라고사 조약이라고 그래갖고, 나중에 여기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무한정 가면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다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라고사에서 다시 만나갖고 이쪽도 정하자. 그래서 이게 서인도, 서인도, 동인도 이렇게 된 거죠. 자기들 마음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나눴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나눴죠. 근데 그때 프랑스나 말이죠.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이 별로 발언권이 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일단 교황의 영향력이 너무 컸고요. 교회가. 그 교회를 뒤에서 후원하고 한 게 누구냐면 스페인하고 특히 스페인이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에요. 두 번째, 그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는 아직 항해라든가 이런 기술이 발달이 안 돼 있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세계 최고 항해 국가가 됐으니까 프랑스와 영국도 별로 크게 발언권이 없었죠. 또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는 스페인 식민지였어요. 그 당시.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벨기에 다 스페인 식민지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에 이제 그런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베니스라든가 피렌체라든가 밀란이라든가 이런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들 국가들은 지중해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쪽 대서양 이쪽에는 관심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둘이 나눠가지고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프랑스와 1세가 한 말이 되게 좀 재밌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담의 유언장에 발견된 미지의 땅이 모두 스페인과 포르투갈 땅이라는 말이 있었는가? 그죠? 언제 아담 유언장에 이런 말 써 있었나요? 앞으로 발견하면 그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나눠 가져라.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인정하지 않았죠. 그 후에 이제 프랑스나 영국도 이제 해양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같이 뛰어들었죠. 예.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